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에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상규 공무원 노조 충북지역 본부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강목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강목으로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라는 이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에 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성희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약 8만 건 정도가 나왔고요. 이 기간에도 8만 건 정도 나왔는데 비슷한 또 이 응답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통계를 보면 여기서는 약 80% 정도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악성 민원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분에게 법원의 판결 결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러 나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설명 시작도 못하고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옆에 있던 강목을 들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이런 지금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후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을 상대로 사법 처리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이 주민 공무원들은 피해를 받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유권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는 사법 처리를 진행 안 하는 쪽으로 이런 회유한다든지 네가 좀 참아라라고 권유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고,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유들을 많이 꼽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저임금과 하나는 악성민원, 이렇게 좀 꼽고 있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선뜻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실 경험이 적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연차에 욕설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경험이 좀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고하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 점점 되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결국 이 피해들이 지금 당장은 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못 견디고 떠나는 이런 문제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피해들이 전부 다 행정 일선에서 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사실 이런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현장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는 폭행이거든요. 실제로 뭔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아니면 몸으로 가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강화유리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투명 차단벽을 좀 설치해 달라. 이것이 거의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차단벽이 설치된 건 코로나 때 설치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방호 인력에 관련된 문제.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복 입은 청원 경찰이 가스총을 차고 있기도 하고 일종의 방호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원실마다 적어도 한 명의 방호 인력을 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총액 인건비라는 그 인건비 한 상한에 묶여서 방호 인력을 전혀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주시청 같은 경우도 그 넓은 청사의 방호 인력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각 시군 군청, 일반 군청들, 규모가 작은 군청들은 한 명, 두 명 정도 두면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걸 계속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뭔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이라는 것들은 그만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있어야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이라고 자꾸 이제 이걸 민원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악성이긴 하지만 민원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전부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욕과 명예훼손,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인 거고 또 폭행도 마찬가지고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사상의 범죄인데 이것을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걸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부터 범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의 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 좀 나서야 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산업체 등이 협력해 공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평가를 거쳐서 3년간 매년 3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과 4개의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협약식 현장 확인해 보시죠. 교육발전특구는 종적으로는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산학협력을 아우르고 획적으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지역산업체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책 아젠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인구 소멸이라는 이렇게 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과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행정기관 간에 벽을 허무고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큰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군부대와 그다음에 디지털과 또 우리 지역의 그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것을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를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이 과제가. 네, 이슈엔 토론입니다.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한화 이글스가 청주 야구장에서 5년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인 홍원기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주 야구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 홈 경기 개최에 쏠리는 눈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우 청주시 의원, 그리고 하나 이글스 서포터즈 조태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청주 분위기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나 이글스 청주 경기가 벌써 다음 주 이제 되고, 그 온라인 판매가 벌써 5분 만에 매진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높은데, 팬들 지금 아주 들떴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일단 5년 만에 정말 어렵게 청주에서 한화 이글스 경기가 개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요. 네. 오늘까지 이틀 경기가 3분 만에 인터넷 판매가 매진됐다는 걸 보면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한화 이글스 팬들의 청주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청주 팬들은 굉장히 반기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화 이글스는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팬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전국에서 한화 이글스를 찾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굳이 제1구장을 두고 약간의 위험성과 열악함을 감안한 채 청주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청주 경기가 6경기, 5년 만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5분 만에 매진이 이제 또 첫 경기는 됐는데 6경기가 언제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화수목 키움전과 8월에 화수목 평일 3연전 NC 다이노스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청주에서 경기를 하면 좀 당연히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청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대전 경기까지 가는데 약간의 심리적, 물리적 허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청주 경기를 방문하셔서 즐겼던 추억과 향수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와 우리 고장에서도 야구를 유치하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약하셨죠? 네, 당연히 2경기 다 예약했고 내일도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예, 야구 상당히 회장 모시고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또 실제로 저도 직관 같은 것도 많이 가기도 했었고요.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향수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2000년도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주구장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야구 보러 가가지고 당시에 그 데이비스 선수였던 것 같은데 막 화장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좋아하시는 거 맞는 거네.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저희
마지막에 아마 19년도에 청주구장에서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좀 관람을 했었고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찾고 있습니다. 오늘 뭐 찐팬들이 지금 다 나오셨는데 그랬던 청년이 지금은 청주시 의회 의원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된 청주 것 같습니다.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예. 그러면은 이제 팬들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경기가 열리면 네. 지역적으로도 좀 유익이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심리적인 저도 그 효과라든지 이런 기대감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좀 코로나19 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그 경기가 조금 개최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2022년도 정도부터 다행스럽게 좀 경기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제2구장 중에서도 사실 뭐 포항이나 울산 이런 곳은 좀 개최가 됐었는데 저희는 또 시설 좀 미흡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기대감은 계속 커져 왔었고 또 의회라든지 또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시의원분들 또 시청으로도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또 그런 또 기대감이 또 실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씀 주셨지만 뭐 이렇게 3분 만에 매진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오늘 11시에 또 이제 선예매가 있었잖아요. 아마 21경기 선예매가 있었는데 네. 저도 앞선 두 경기에 이렇게 뭐 지역에서 이제 민원을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아, 이렇게 가족들 다 대동해가지고 예매를 준비했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트래픽이 막 몇천 건씩 올라가고 실패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 때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늘 호기롭게 해봤는데 정말 그때 턱없이 실력이 나왔나요? 아니요, 턱없이 저도 11시 한 3분이 지나서 입장이 되고 이미 다 자녀석이 영석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기대적인 부분이 상당히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인근 상인분들이라든지 저도 뭐 율량동 상권 뭐 이런 분들이랑 좀 소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경기 이후에 또 이렇게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주 이제 이 경기를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이제 하나 이글스에 요구를 하고 예. 이제 그게 5경기든 6경기든 이제 계속 배치가 되고 이제 5년 만에 그렇죠. 이제 배정이 된 건데 네네. 뭐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경제 유발 효과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좀 제2구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네. 상당히 한 경기라도 많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좀 기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수치적으로도 좀 계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조금 다소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저희 울산 이제 문수야구장도 이제 제2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울산 발전연구원 현재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좀 그 저희 프로야구 경기 유치 효과에 대한 좀 보고서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9경기가 2014년도에 열릴 경우 이제 생산 파급 효과가 이제 53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연간 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게 1만 2천 명 관중 기준인데 사실 이제 이미 10년 전에 도출한 자료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입해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은 뭐 수십억 원 규모의 좀 경제 유발 효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막연한 수준이지만 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여기 저희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서도 관련 좀 매년 리포트 같은 거를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관람객 성향조사라고 이제 2023년도에 좀 보고서를 보니까 2023년도 이제 프로야구 기준으로 1인당 이제 경기장에 갔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 약 55,6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좀 대입을 해보더라도 저희가 6경기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좀 유발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효과만 보더라도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청주 야구장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네. 더 큰 야구장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가 꽉 채워진다면 경제적으로도 또 좋은 거네요. 청주 측면에 있어서도. 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청주 연구원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 부분도 조금 그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추진해 보죠. 잘 그러면 챙겨가겠습니다. 5년 만에 지금 열리는 건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은 청주 야구장이 비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비어 있지는 다행스럽게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뭐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저희 한 2020년도부터 저도 한 2023년도까지 좀 자료를 봤는데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조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었고 다행스럽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에도 한 90여 건 정도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저희 청주에도 관내 한 4-5개 되는 사회야구 리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야구 대회라든지 저희 관내에도 뭐 청주중, 뭐 세광중 이런 또 저기 야구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학교급부터 또 뭐 청주고 세강고 이런 데에서도 고교 리그도 또 개최도 하고 또 뭐 이벤트성으로 뭐 TV 광고도 좀 촬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활용을 해왔던 것 같고 또 이후에도 뭐 계속 비슷한 형태로 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일단 표시가 좀 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 동안을 보니까 20년도부터 한 23년도까지 약 한 그래도 14만 명 정도 네, 좀 이용했다. 그리고 한 그 행사라든지 단체는 280건 정도는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야구 경기 외에도 막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좀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청주 경기 배정이 됐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본론입니다. 청주 야구장에 대한 시설 얘기를 사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또 나왔고 또 상대팀 감독이 우려된다. 그 선수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이거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경기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왔던 거고 타 구단뿐만 아니라 한화에서도 사실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한화에서도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어떤 불편들이 있나요? 청주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일단 경기는 야구 경기는 네. 선수 그리고 팬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거든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에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고 또 팬들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선수들이 가장 완벽한 컨디션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컨디션이나 경기장 컨디션이 담보가 되느냐? 네. 사실 그렇지 않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몇 번의 재실사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사를 통과해서 경기가 배정이 됐지만 이거는 청주 야구장이 경기하기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되었습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행여나 여기서 발생되는 선수들의 부상 문제도 부상 문제고 네.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요즘 사실 야구 팬들이 과거에는 아저씨 팬들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여성 팬들 비중과 아이들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시설로 인한 팬들의 안전사고까지 발생한다면은 어쩌면 행사를 즐겁게 해야 되는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는 끝없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돼 왔고 지자체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었죠?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이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저희가 오랜 기간 청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 근데 그럼에도 참 안타깝으면서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을 달성했다 수준으로 되게 임박하게 이루어져서 또 지난달 말쯤인가 겨우 KBO 막 실사 나와서 진짜 정말 이렇게 겨우 경기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만 하더라도 약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수준 금액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 보수를 이제 급박하게 되게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KBO 측에서도 또 말씀하신 저희 홈구장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이글스 측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많이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좀 그 항목들을 좀 보면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놀란 것은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선수들 컨디션에 있어서의 그 시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관중석이라든지 뭐 의자 교체라든지 진짜 그 시민 입장에서 팬층 입장에서 이제 이용할 때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오히려 하나이글스 측에서 제기가 했다는 게 저는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 사실은 선수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전문성이 보다 지자체 수준보다는 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그 시설들을 관측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또 가장 직관적인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중석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까지 좀 도출이 됐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좀 제가 중요성을 좀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럼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그동안에도 사실 이제 몇십억 원씩 계속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찾아보니까 20억 원을 들여서 또 개보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게 바뀐 건가요? 네, 그래서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뭐 그 주체별로 KBO랑 하나이글스 두 개 이제 단체에서 요구들을 해봤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KBO 측에서는 일단 우천시의 그 배수 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인조잔디 이제 방수포 같은 것들을 좀 철거해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요. 또 폴대 근처에 이제 외야 파위 지역이 좀 뭐 협소하다. 그리고 외야 펜스를 좀 하향 조준해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세 개가 큰 맥락이었고요. 또 하나이글스 측에서 보내온 것은 뭐 인조잔디를 교체하라든지 뭐 7개인데 제가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면 네. 안전 펜스를 교체해라 그리고 마운드를 보수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손된 관람 좌석을 교체해라 이런 부분들까지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부터 팬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좀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오랜 기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와서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수들이 이뤄져 왔는데 그리고 또 작년부터 청주시에서 이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해는 경기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불을 밝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경기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9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좀 보수가 이뤄져서 겨우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19억 원, 20억 원 들였는데도 사실은 겨우 이루어졌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도 청주에서 경기가 배정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일인데 아끼니까 더 불만이 있고 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현재 시설 부분 어떻게 보세요?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제 야구는 선수와 팬이 함께 만드는 스포츠 이벤트인데 네. 이제 이번에 청주구장을 19억 원에서 20억 원 들여서 개보수했다는 부분은 네. 다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데 다 투여가 됐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5년 전에 그 한화이글스 경기장을 찾았을 때 그 관중석 컨디션, 진입로 컨디션, 어떤 편의시설, 화장실, 식음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과 똑같은 컨디션이라면은 팬 입장에서는 한화 이글스 청주 경기 예년과 바뀐 게 없는데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보이기에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느끼는 것도 즐기는 것도 다 동일한 수준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청주 야구장에 약 9천 명의 팬분들이 이제 이번 3년 전에 찾아주실 거고 약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 분명한 피드백은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키움 히어로즈가 사실 조금 비인기 구단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팬층들이 있고 그분들이 청주구장을 찾으셔서 관람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이런 데 청주구장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팬분들도 청주 관람 후기입니다. 이런 부분 안 좋고 이런 부분 불편하고 이런 부분 너무 힘듭니다라는 것들이 다 도출될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청주구장은 이 이벤트를 치르고 나서 네. 훨씬 더 많은 숙제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팬의 네. 안타까움.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한 이벤트가 남들에게 조금 비난받거나 조롱받는 네. 이벤트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깊은 걱정도 같이 그러면 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수백억 원 투입해서 하지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청주 시민이니까 네. 예산이 결국 제가 낸 세금인데 네네네. 과연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6경기 하는 경기에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지는 또 뭐 따져볼 문제지만 그렇죠.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저희 신설건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장에서의 그런 좌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답변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이게 이렇게까지 논의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5분 만에 매진도 되고 열기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또 청주 시민이고 또 충북 도민이니까 과연 그분들의 수요를
이 청주시가 잘 해소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해소를 네. 하지 못하고 그 간격도 이제 좀 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뭐 야구만 보더라도 네네. 저희 청주 야구장이 이미 뭐 한 79년도인가요? 80년도쯤에 신설이 돼서 그동안 계속 연도별로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때 좀 급하게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적인 문제도 많고 이제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청주구장에서 마지막에 관람한 것은 2019년도인데 사실은 뭐 좌석 노후화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좀 시민 입장에서 팬분들 입장에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야구장 현재 수준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좀 예산적인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를 해서 나가는 게 일단은 맞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프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유소년 분들이라든지 또 사회인 야구 분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져가는 한편 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종합적인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이런 네. 형태로 좀 체계적으로 신축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갖고 그 있습니다.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청주 야구장이 이제 청주에 존재하고 또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주에서 야구를 이제 꿈을 갖고 크는 꿈나무들에게도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도 이게 데이터적인 것보다 네. 그 프로야구를 지금 선수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나 실제로 또 하신 분들 인터뷰를 보면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접근했던 프로야구 경기라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속한 학교에서의 그 야구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선수로서의 이제 마음가짐이 시작되는 단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이제 저희가 프로야구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청주구장이 좀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관내에 위치한 여러 야구부 학교들이 이제 훈련 시설로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또 이제 관련 뭐 충북도 대회라든지 뭐 전국 대회에 일부도 열린 것이 또 확인이 됐고 또 U15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제 유소년 야구 팀 이제 훈련도 좀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만약에 저희 관내 야구부에서 이제 꿈을 키워나가는 꿈나무들이 뭐 청주구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또 그 같은 공간적인 세팅에서 또 경기를 하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선수분들이 이제 훈련하는 훈련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 같고 또 각종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또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유소년 대회는 저희가 개최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전통은 좀 계속 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종합적인 검토가 정말 청주연구원에 정말 한번 맡겨야겠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지금 이제 사실 나오는 얘기가 현재 대전에서 그 2만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거기가 이제 하나 홈 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5경기, 6경기라도 있던 이 청주 경기가 하나가 오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걱정이 지금 많아요. 네, 대표님 네. 말씀처럼 이제 대전구장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그나마 좋지 않은 구장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변 확대라든지 팬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유치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전이라든지 하나이글스라든지 여러 팬분들이 이제 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청주시라든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럼 올해 6경기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경기 정도나 이제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청주구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그나마 6경기도 좀 잃을 수 있다. 청주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어떻게? 일단 대전 광역 시민들도 네.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의 공약에도 다 있었고 매번 이행되지 못했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이제 준공을 약 반년 정도, 조금 반년 넘게 남기고 있고 네. 사실 한화이글스의 원년 팬분들은 지금 거의 이제 내년이 40년째 되는 해거든요. 네. 한화이글스 설립 40년이 되는 해인데 그분들 아직 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새 야구장이 드디어 지어졌고 굉장히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보다 앞에 창원이라든지 이제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신구장을 이미 지어서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개 구단 팬 입장에서 저희 대전 하나이글스 파크도 굉장히 부끄러운 구장이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운 구장으로 우리도 이제 너희들과 함께 비슷한 수준의 첨단 야구장을 가지고 함께 KBO 리그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에 네. 단 6경기는 청주에서 할 거야라는 결론이 나면 과연 팬분들이 그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청주 제2구장의 팬분들을 위해서 해야 돼. 라는 명분이 과연 그분들에게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요즘 야구 팬들은 옛날과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팀의 응원을 위해서 이동을 충분히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주에서 대전 야구장을 가는 건 옛날엔 굉장히 어떤 이동에 대한 허들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심리적인 거리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우리 고속도로 타면은 대전광역시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 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너무 멀리 있어서 대전에 야구 보러 못 가라는 어떤 이런 심리적 부담과 허들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네네. 야, 그러면은 이거 대전 팬들이야 너무 좋고 청주 하나 팬들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천안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에 생겨서 이제 좋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러면 청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교차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야구를 얼마나 고관여로 접근을 하시는 팬분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저희처럼 이제 굉장히 고관여하고 그 팬의 그 구단에 대한 정보, 경기 결과 이런 것들에 민감하신 팬분들은 굳이 이 청주 경기장에서 하는 야구를 보느니 우린 1시간 이동해서 이제 신규로 만든 새 구장 가서 야구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한다.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반면에 그냥 우리 구장에서도 야구 좀 하면 좋지라고 이렇게 저관여로 판단하시는 팬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KBO는 또 하나의 리그고 그리고 야구를 1년 동안 하는 이제 게임인데 그때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 청주에서 야구를 해야 돼라는 질문에 팬과 구단과 선수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전 홈구장이 새롭게 건립되고 커지면서 이제는 정말 청주 야구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각하게 또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979년에 건축이 됐고 시설 보수에 지금까지 17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보수하면서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새롭게 지면 과연 그 정도의 수요는 있는 것이냐. 라는 걱정.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가불문들박도 있을 테고 네. 또 시각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대표님 답변 조금 이어서 하자면 그래도 저희 뭐 정치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대중성이라든지 좀 보편성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라든지 여러 의원님들 또 시에서 보는 입장은 청주 시민들의 그동안 청주구장에서 왜 야구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요구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필연적인 존재이다. 네, 그 말씀 주신 좀 질문으로 좀 돌아가자면 사실은 좀 저희가 결론을 좀 찾아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소모적으로 보수해왔던 것은 이제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청주시의 이제 신설 구장이라든지 스포츠 종합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의 이제 논의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적인 수치적인 게 예산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공공체육시설의 면적도 그렇고 청주시의 시민분들이 사실 누릴 수 있는 체육 관련 인프라에서의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시설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먼저 저희가 뭐 이용자 입장에서의 그 생활체육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야구 프로 경기까지 개최가 될 수 있는 뭐 종합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그런 것의 형태일 텐데 사실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실질적인 논의가 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없었던 것도 아닌 것이 저희 좀 뭐 다른 이슈이기도 하지만 저희 그 오창에 이제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장기간 좀 추진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형이라든지 이제 민간 합동 투자를 하고 그 이제 이득분의 일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구축해서 청주시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까지 어느 정도 꽤 생산적인 논의가 됐었어요. 그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건 야구장을 포함한 뭐 예를 들어서 빙상장, 뭐 수영장 등등등을 함께 갖춘. 그러니까 지금 사직동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옮겨서 새롭게 만들자라는 논의의 일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부 종목보다도 여러 종목의 형태가 어우러진 조금 종합 타운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의가 됐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시민분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저도 오창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논의도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산단도 개발이 지난해지면서 여러 가지 조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존 도심권에는 사실 지대도 너무 많이 인상이 됐고 또 저희 원주민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북부권이라든지 외곽에 정말 이렇게 전향적으로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요. 저희 시민 전반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동성이라든지 도로 관련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순환로도 이제 개통하면서 25분 생활권 구축했다 이렇게 상당히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부권에 예를 들어서 좀 유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청주 시민분들도 한 20-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안 시민분들도 사실 대전 하나이글스 경기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사실 물리적으로 봐도 청주 북부권에 있는 경기장이 상당히 더 이제 접근성이 좋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큰 이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또 이제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저희가 과연 1년에 6게임, 10게임 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이제 구장을 신축할 것이냐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질문만 놓고 봐서는 저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1년에 6경기, 10경기 위해서 수백억 원 들여서 경기장 구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운영 형태를 보더라도 프로 경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유소년분들이라든지 저희 지역의 사회인 야구분들도 상당히 원활하게 활동을 하였고 저도 실제로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 통해서 청주구장에서 게임을 해봤는데 그때 정말 그 큰 뭐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경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좀 수준 있는 경기장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이글스 2군 구장이 저희 서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 있고 2개 리그로 나눠서 지금 경기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1년에 거의 한 100경기 가까이도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만약에 장차 좀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2군이라고 해서 막 수준 떨어지고 이런 2군이 아니잖아요. 진짜 뭐 특급 유망주분들부터 또 1군에서 뛰던 분들이 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가기도 하고 또 상무야구단 같은 경기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국가대표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뭐 북부권이라든 청주시에 정말 종합 프로야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경기장이 건립이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2군 구장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더 많은 경기를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저희 청주시 차원의 이제 그 밸류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대규모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는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계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청주야구장 바람직한 방향 뭘까요? 일단 이번 3연전은 너무 긴박하게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팬으로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딱 두 가지가 명분이었어요. 저변 확대, 그리고 팬 서비스. 근데 저변 확대는 사실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게 이제 프로야구는 저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화이글스도 청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굳이 하나도 전국구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팬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8,000석 정도가 예매가 3분 만에 매진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그 8,000석을 지금 예매하신 분들이 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청주 시민분들이 우리 구장에서 하는 경기니까 가봐야지 해서 예매를 하신 분들이 많은지 네. 아니면 원래 한화이글스 경기를 꾸준히 찾던 분들이 야, 이날은 청주니까 청주 걸 예매해야지 라고 해서 청주구장 경기를 선점을 하신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쵸,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지자체에서도 경기 유치에 노력했던 것만큼 청주 시민을 위해서 이 경기를 새 경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노력이 어떤 티켓 배분의 원칙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도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네. 그냥 오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청주 티켓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표가. 과연 그럼 이게 과연 청주 시민들을 위한 팬 서비스인지 청주 시민들의 야구장을 가고 싶은 욕망을 누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산을 위한 기회인지 이것도 저는 사실 고민을 해보면 네. 과연 이 세 경기가 티켓이 청주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다음 8월 3연전에는 그 팬 서비스에 맞는 어떤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원칙, 네. 규정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겠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 팬이 아니라면 이런 깊은 부분을 알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 좀 정리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저도 뭐 정리 말씀, 제가 아까 좀 답변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게 네. 있어서, 네, 그거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저도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종합 스포츠타운 컴플렉스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12로 하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삼성 제2구장 이제 울산 포항구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뭐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외부 자산들 예산들을 좀 통해서 많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구단 명명권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인천 핸드볼 경기장도 거의 뭐 10년간 뭐 400억 규모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유치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외부적인 예산을 또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해진 형태라면 네. 말 그대로 저희 충북도 청주시에서만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적으로 건강한 형태로 스포츠 이런 컴플렉스가 구축될 수 충분히 있다. 저희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좀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프로야구 그리고 또 야구장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부족하고 저도 또 종목별로 보더라도 사실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클럽끼리 또 시간 배분 때문에 좀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또 종목별로 또 다툼이 있어요. 뭐 황금 시간대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기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공급의 총량을 늘려버리면 사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전향적으로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또 오늘은 야구 관련해서 얘기가 됐지만 또 저는 야구 경기에 그런 관심도가 늘어난 것이 저희 작년도부터 이제 충북 청주 FC로 이제 프로 구단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청주 시민 입장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관심도가 또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축구장도 너무 열악하고 뭐 주차 시설부터 뭐 선수 뭐 라커룸이라든지 숙소까지 뭐 총체적인 또 난국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네. 저희 사직동 그 시설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또 시민분들이 요구해 주시는 것처럼 또 청주시에서도 또 전향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시민분들의 그리고 또 서포터즈 분들이라든지 또 실제 엘리트 체육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좀 합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실제 실현으로 그리고 저 청주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체육 인프라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대규모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시설 건립을 이제는 진짜 모색을 해봐야 된다. 그 시점이 됐다. 네. 일단 저도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 과연 청주 야구장에 이 프로야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를 지켜봤더니 170억이라는 예산이 누적돼서 수요가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발적으로 나눠졌겠지만, 근데 총액 기준으로 170억이면 뭐 의원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과연 그 170억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잔여물이 그 정도 가치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이고 냉정하신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청주 야구장이 향후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먼저 또 하나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현재 하나이글스가 쓰고 있는 이글스 파크가 내년에 새 구장이 지어지면 어떻게 사용될지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대회들, 왜냐하면 같은 충청권에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대회들,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어떤 이 야구장의 미래가 있다면 그것과 한화이글스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우린 또 상대적으로 열세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야구가 열렸던 잔디를 깔아놓고 있는 언제든 야구가 되는 야구 경기장이라는 거죠. 네. 그런 시설이 우리가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에서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제가 사랑하는 팀이 경기를 한다는 건 반기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3일간의 열전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선수들 부상 없이,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중계를 보실 거니까요. 네. 그렇게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6월에 이제 3연전에서 분명히 발생되는 지적사항들, 문제점들, 개선점들이 나오면 그 숙제를 잘 해결해서 8월 달에는 이번 3연전보다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주 야구장의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팬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우 청주시 의원, 하나이글스 서포터스 조태희 대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청주 야구장이 하루빨리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 또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